본래 우리 fon각의 그 마음을 각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심이 부처 마음 그 말이죠. 각심이 본래 밝고 깨끗함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절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였다. 근데 안한전자가 벌써 4번째 울었어요. 안한전자도 감성이 풍부하신 모양이에요. 이때 세존께서 안한과 대중들을 불쌍하게 여기시어 장차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와 묘한 수행로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보통 대다라니를 총지라고 하죠. 총지. 총장가? 총지. 그러니까 심요입니다. 심요. 심요. 마음자리의 그냥 바로 마음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차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보살님들 여기서 무엇을 해서 네가 말하자면 이 각심에 요달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방법을 물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25원통이라고 25원통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쭉 자기가 이제 깨달은 그거를 방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5원통 가운데서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이 대다라니에 속합니다. 이 능음경에서는 이근 원통.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뭘로 했냐? 이근 원통으로 하죠. 이근 원통. 이근을 통해서 원통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근으로 그걸 했느냐면 요거를 반문문성이라고 해요. 반문 듣는 것을 돌이켜서 뭘 듣는다? 성품을 듣는다. 듣는 것을 돌이켜서 성품을 듣는 것. 이것을 이근 원통. 부처님께서 이것이 가장 수승한 법이라고 지금 능엄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 같은 거 없었어요. 그죠? 없었으니까 뭐야? 소리를 듣는 것으로 소리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럼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서 듣는 성품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반문 문성이라고 해요. 다르게 보면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되면 반문 문성이 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 왜냐면 듣는 자가 없어요. 그게 성품이 듣는 것이거든. 그게요. 그렇게 해서 반문 문성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 요 삼마제가 25원통에서 밝힌 그 내용을 여기서는 모든 삼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묘한 수행로, 수행의 길이지요. 그게 뭐야? 이근 원통을 묘한 수행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능엄경에서 말하는 대다라니와 삼마제와 묘한 수행로는 25원통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이근 원통과 반문 문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라니 중에서는 무자 다라니가 있고 일자 다라니가 있고 다자 다라니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무자 다라니는 바로 마음을 의미해요. 아무 그게 없는 거, 글자가 없는 거. 일자 다라니는 뭐냐면은 뭐 옴, 훔 이런 거 있죠. 옴, 훔 하는
한자로 된 다란이가 있고, 그다음 다자 여러 가지 글자로 됐다 이 말이거든요. 다자 다란이는 뭐 천수경 보면 뭐 나무나 달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자 다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그거를 자세히 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 네가 안한을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뛰어나게 기억을 잘 하나. 안한존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다문만 좋아하고.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이라고 하죠. 많이 듣는 거. 다문만 좋아하고 사마타의 미밀한 관조는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그치는 거. 사마타가 있고 삼마제가 있죠. 지금 삼마제는 삼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뭐라고 하냐? 지혜.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는 앞에 7번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뭐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바깥에 있습니다. 뭐 안국 뒤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나왔죠. 그거 하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10번 마음은 첫째 보는 것은 마음이 본다. 이제 10번 현견이죠. 견을 10번 밝히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사마타 법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마타 법문이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사마타 법문을 먼저 알고 미밀한 관조라는 것은 요 미자라는 거는 뭐냐면 요 미자는 그 미자 나와 있죠. 이거 아주 작은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비밀할 때 그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자라는 거는 마음 공부가 아주 미묘하게 잘 되는 것을 여기서는 미라고 했어요. 마음 공부가 아주 잘 되는 거, 미묘하게 잘 되는 거를 미자라고 하고, 밀이라는 것은 공부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끊기지 않게 잘 되는 거, 그걸 밀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부가 미묘하게 끊이지 않게 잘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밀한 관조. 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화두를 잡는다든지 또는 뭐 연보를 한다든지 뭐 부정관을 한다든지 우리 같으면 지금 뭐야?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 하죠.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고 지금 그 새말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잘하는 거예요. 미밀하게 잘 공부를 끊이지 않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밀한 관조. 우리 같으면 변한다 헛것이다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밀한 관조, 사마타의 미밀한 관조는 오히려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열어 보여서 이것과 저것을 잘 개려서 열어 보여서 장래의 유루인 수행자. 그 아라는 무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루는 뭐가 유루냐면 마음이 경계에 따라 새어나가는 것이 있는 사람을 유루학인이라고 해요. 유루 수행자라고 해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모습을 보면 뭐죠? 모습에 들어앉는 거. 이것이 유루 수행자예요. 무루 수행자는 뭐냐면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모습을 굴리는 거. 요거를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유루인 수행자는 뭐예요? 모습 놀이 하는 사람들이고 무루인 수행자는 모습 굴리게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만 보면 뭐예요? 모습에 들어앉아서 정신 못 차리는 것이 유루 수행자예요.
그래서 유로수인 수행자로 하여금 보리과를 얻게 하리라. 보리과라는 거 봐,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불합시다 이렇게 해요. 보리과를 얻는다는, 보리의 과를 얻는다는 성불한다는 것이 성불. 이 불이 뭐죠? 깨달음이거든요. 그렇죠.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보리과를 얻게 하리라. 이 말은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나나 일체 중생이 세간을 윤회하게 된 것은, 세간이라는 3계 육도를 의미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 축생, 악이, 지옥. 요것을 육도라고 합니다. 3계 육도를 윤회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견망으로 말미암으니니. 뒤바뀌어서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습공식 뒤바뀐 걸로 하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자체성이 없는 걸 자체성이 있다고 하고, 변하는 것을 뭐야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헛것인 걸 진짜로 알고, 또 머물 수 없는데 머무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도라고 하면 뒤바뀐 분별하는 견망이, 견문각지하는 망상을 견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분별하는 견문각지면 우리 다 해당이 돼요. 견문각지죠. 견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견문각지하는 그 망상을 뭐라고 하느냐? 견망이라고 합니다. 견망으로 말미암이니 당처에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유전하는 것이다. 요 당처라는 것은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당처는 바로 바탕 그 자리를 당처라고 해요. 백봉 선생님 맨날 그 당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그 다음에 업을 지어서 미래로 가게 되고, 이 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당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 현재를 의미하고, 업을 지어서 윤전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도된 견망으로 지금 막 말하자면 이게 모습놀이를 하지요. 그러면 그 모습놀이가 업이 되어서 뭐가 된다? 미래에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처에서 발생하고 또 업을 지어서 유전하는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 뒤바뀐 분별망견이냐 하면, 첫째는 중생의 벼롯망견이요, 둘째는 중생의 동분망견이다. 벼롯망견이 있고 둘째는 동분망견이 있어요. 자, 그 최정원 교사님 좀 읽어주실랍니까? 중생들이 윤회하는 근본 원인은 깨달은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분별망견인 무명 때문이다. 즉 공연히 주체와 객체를 일으킨 무명에서 시작하여 주객으로 이분된 견망이 업행을 전생하여서 수많은 만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과보를 갖는다는 말이다. 이 견망은 물론 견문각지하는 망상을 줄인 것이다. 윤회하는 생애는 과거에 지은 두 가지 망견이 그 주역을 담당하는데, 동분망견은 동업중생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망견이고, 벼롯망견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망견이다. 즉 주위에 벌어진 무주와 삼라만상이 실제 하는 것 같지만 모두 무시망견인 견문각지로 인하여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주와 객이 이렇게 무명이 생기게 됐느냐라고 묻는 부분이 뒤에 나와요. 이게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생들이 윤회하는 근본 원인은
주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객으로 나누기 때문에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주객이 분리가 되는기 때문에 그거를 무명이라고 해요. 근데 무명이 어떻게 해서 무명이 생겼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가 너무 밝아. 근데 밝은 것이 어떻게 하냐면 밝은 걸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요. 생각을 일으키니까 밝은 것을 알고 싶다는 거하고 밝은 거하고 어떻게 돼요? 상대가 탁 돼버려요. 그래서 주객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뭐냐? 주객으로 나누는 것이 무명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이 새말기로 가는 직통 코스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자, 공덕장이 일시맹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덕장이 볼 때 공덕장이라는 주체가 있고 일시맹이라는 객체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덕장이 나라는 것이 헛것인 줄을 알아. 나라는 생각이 헛것인 줄 알아. 그러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엇을 본다? 일시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공덕장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시명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새말기가 가능해요. 네, 어떻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닐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공덕장에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일시명을 보고 있는데 공덕장이 일시명을 보고 있으면 공덕장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데 우리가 배웠어. 뭘 배웠어? 공덕장의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일시명의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야. 그런데 일시명의 몸뚱이도 바탕의 나툼이고 공덕장도 몸뚱이도 바탕의 나툼이죠. 그러면 우리 공덕장이 보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서 보면 두 개가 뭐예요? 작용으로 보는 거.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작용이 돼. 그러면 모든 모습이 눈으로 보는 모든 상대적인 모습이 바탕의 작용이 돼. 파도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라는 건 물이에요. 그럼 공덕장이나 나는 본래 물이야. 물인데 파도로는 다르게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럼 공덕장이 나를 볼 때 뭘로 보느냐? 작용으로 보는 거야. 자기도 작용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작용을 놔두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객이 나눠지질 않아. 그렇게 되려면 우선 내가 주와 객이 상대가 되어 있을 때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안 돼요.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듣는 것이 들리는 것이다. 이게 안 돼요. 왜? 늘 보는 자가 있거든. 늘 주체가 있거든. 그래서 모습공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습공식.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편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백범쌤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도 사람도 개도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허공 중에 있지 않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 중에. 다 같이 허공 중에 있지 않냐. 근데 허공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모습이 없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보는 성품과 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보는 성품이 허공과 같다는 것이 감이 안 와. 그래서 백홍 선생이 얘기를 하실 때 성품을 본다고 해서 허공을 모르면 성품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자리고 허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저기 공덕장이 나를 보는 그 자리는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는 얘기.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뭘로 봐? 몸뚱이 내로 자꾸 보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뚱이가 내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거를 뭐랑 세속죄라고 해요. 상식적인 거죠.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속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승의죄라고 해요. 제1의죄, 승의죄. 최상승법의 출세관법이라고 해요. 요거는 세관법이에요. 요건 출세관법이에요. 그래서 출세관법을 세관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 왜? 우리는 세관법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 색성향미촉법, 무, 아니미설신이 이렇게 나오죠.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뭐 그런 것도 없고 안도 없고 뭐 노사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다고 얘기를 한다.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몸뚱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비설신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또 아니비설신이에 비대되는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고 하대요. 거기다가 안식, 이식 그런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 그러면 18개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 반야신경에서. 그거를 실제로 이해를 하려면 우선 뭐가 돼야 된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 되다가 안 되면 안 돼.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우선 뭐를 놔요? 나를 놔요. 나와 몸뚱이가 동일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창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창은 몸뚱이 내다에서 보는 창이에요. 그 프레임이 전혀 안 무너져요. 그 틀이, 그 고정된 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된 틀을 무너뜨리는 것에 모습공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능엄경이 이해가 되겠느냐? 좀 어려울 것이다. 뭐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 말이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는 더욱더 적용이 안 될 것이다. 말로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든지 법신 자리가 한다든지 얘도 나한테 이문이 하나도 없어. 어제 정동복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말이에요. 말이기 때문에 이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삼마제로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말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서 내 삶이 바로 그 진리와 부합되게 사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지금요.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윤곽과 바탕은 모습 공식을 하면서 실제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걸 뭘로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방편을 제시를 하고 있다? 모습 공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말기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새말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마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는 내가 있거든. 화를 내는 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화를 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 속에서
이런 감정도 일어나고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저런 생각도 일어나고 저 사람이 또 우리가 보는 어떤 경계에 보면 그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왜? 왜 내가 없어요? 몸뚱이가 무정물이잖아요. 몸뚱이 무정물이라 몸뚱이 성품이 없고 몸뚱이 변화가 없고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몸뚱이 이꼬로 나야라. 전부. 몸뚱이 이꼬로 나라.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몸뚱이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나무와 기와장 같은 물건이다. 이 말이 무정물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 말도 이빨도 안 달아가는 얘기죠. 사실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딱 이게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가 기본에 깔려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이 무명이에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라. 그럼 공덕장이 일시명을 보고 세상을 봐. 그런데 보는 자리하고 보이는 모든 빛깔이 둘이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내가 있거든. 내가 있으니까 전부 상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명 속에 있으니 거기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헤어날 길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어디로? 내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방향이 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이 짓 하나 저 짓 하나 공부를 하나 뭐를 하나 참선 하나 연구를 하나 뭘 맨날 몸뚱이 내가 하거든. 모든 방편이 상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이유는 둘이 아닌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방편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 처음부터 딱 듣고 보는 거하고 보이는 거하고 공부하는 자하고 공부하고 둘이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갖고 또 그거 한 거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거는 또 방편에 또 들어앉아. 방편을 쓰는 자와 방편이 둘이 아닌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쓰는 건데 또 방편에 또 들어앉아. 들어앉는 것이 우리가 아주 18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부를 얼마나 많이 했니? 또 연부를 하는데 막 경계가 이렇게 나타났니? 어쩌니 막 이래. 난리야. 그 연부를 하거나 우리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하는 이유는 둘이 아닌 자리로 가기 위한 방편이래요. 방편.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방편이 도는 아니다. 방편이 도는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꾸 방편에 들어앉는다. 근데 그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90% 이상 방편에 들어앉아 버려요. 방편을 통해서 둘이 아닌 자리로 가야 되는데 방편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금강경에.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타고 건너야 돼. 그럼 강을 건너면 어때요? 뗏목 버려야 돼요. 근데 강을 건넌데도 쓸랑가 싶어서 내 뗏목 끌고 다니죠. 방편이라는 것은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에요. 도구라 말이죠. 도구인데 이 도구가 어떤 도구를 가져야 되냐면 아주 지혜로운 도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물을 걷는데 종이로 만든 배로 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다. 그건 지혜 없는 방편인 것이에요. 강물을 건너려면 물에 젖지 않는 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 원인은 깨달은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분별망견인 무명 때문이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즉 공연이 주체와 객체를 일으킨 무명에서 시작하여 주객으로 이분된 견망이 업행을 전생하여 수많은 망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과보를 받는 말이다. 이 견망은 물론 견문각지 않은 망상을 줄인 것이다. 자, 다른 말로 내가 늘 하는 내가 있어. 주체가 있어. 주체로서 뭐요? 전부 견문각지를 해. 그러면 뭐가 돼요? 전부 망견이 새는 거예요. 딱 그렇다 이 말이에요. 늘 내가 하는 내가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어떤 거를 해도 전부 망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망견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망견이 된다는 거예요. 능엄경 대단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모습공식을 해서 내가 안에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윤회하는 생애는 과거에 지은 두 가지 망견이 그 주역을 담당하는데 동분망경은 동업 중생들이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망견이고 벼롯망견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망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랄지 자기의 습성이랄지 자기의 소질이랄지 이런 건 또 개별적인 것입니다. 관념이랄지 이런 것은 즉 주위에 벌어진 우주와 삼라만상이 실제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꼭 진짜 같지만 모두 뭐다? 시작이 없는 망견인 견문 각지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우리 늘 얘기를 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걸 빈 걸로 보거든. 우리 눈에는 빈 걸로 보는데 여기 말도 못하게 미세먼지와 또 바이러스와 이런 생명체가 엄청 살고 있잖아요. 그걸 다 볼 수 있는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꽉 차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텅 비었구나 이렇게 봐줘요. 이게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아까도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때까지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을 한번 뒤집어줘야 돼.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몸을 뛰쳐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몸을 뛰쳐난다.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뒤집어라 한번. 뒤집어버려. 뒤집지 않으면 문수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창문에서 떠날 수가 있겠나요? 그 창문을 한번 박차고 나와야 세상이 앞에 만약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세상이 맨날 나무가 두 그루 있는 것만 보잖아. 그 창문에서만 보면. 근데 턱 나와서 보니 산도 있고 나무가 쇠비게 먹고 꽃도 있고 다 있네.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다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맨날 세상이 나무만 두 그루 있는 줄 알았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벼롯망견까지 할게요. 어떤 것을 벼롯망견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세간 사람들이 눈에 결망염이 걸리면 밤에 촛불을 볼 때 특히 오색이 중첩한 원형이 촛불 주위에 나타난다. 지금 부처님께서 자기의 망견으로 보는 걸 무엇으로 지금 했냐면은 눈에 결막염 걸린 사람을 딱 비대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망견은. 우리 이런 거 있죠. 망견도 그렇고, 지금 눈에 결막염 걸린 것도 그렇고, 혹시 이명 있으신 분 있어요, 여기? 귀에 소리 나는 분. 없어요? 되게 건강하시네요.
귀에 소리 나는 것도 다양하다고 해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있기도 하고, 그냥 맹하는 이는 소리가 있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또, 보통 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 기운이 되게 빠지면 또 소리가 나고, 나이가 들면 또 소리가 나고. 자, 결막염 걸린 거는 둘째 치고, 자, 이명이 난다. 이명이 나면, 다른 사람도 이명이 나나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차가 지나가네? 이래. 자기 귀에서 맨 기차 소리가 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기차가 어디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결막염이 걸리면, 이 말이에요. 이제 초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이렇게 결막염이 걸리면은, 혹시 결막염 걸려보신 분 있어요? 눈도 다 좋으신가 보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릿하니 가해가 무슨 무지개 같이, 이게 촛불만 딱 안 보이고, 이렇게 정말로 보여요. 이 결막염, 이 눈이 안 좋으면, 눈에 병이 생기면. 그러면 눈에 결막염이 걸리면 밤에 촛불을 볼 때 특히 오색이 이렇게 중첩한, 이 말은 오색이 이렇게 겹친 원형이, 이 둥근 이런 그림자지요. 그림자가 촛불 주위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나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촛불 주위에 나타나는 원형이 촛불의 빛이냐 이렇게 했는데 촛불의 빛깔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되졌어. 촛불의 빛깔이냐 또는 보는 빛깔이냐. 왜냐하면 경전에는 요 빛이 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빛깔의 형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빛깔. 여기 빛이라면 우리는 그냥 빛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빛깔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나나 세간 사람들이 눈에 결막염이 걸린다 이랬거든요. 결막염이 걸리면 다른 말로 결막염이 무명이에요.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 사람들이 둘러보면 이 말이죠. 둘러보면 이 모습을 볼 때 전부 둘러본다는 거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아소가 있고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결막염이 걸리면 괜히 촛불만 안 보이고 원형이 보인다는 거지. 지금 눈에 결막염이 걸리면. 그래서 이 원형이 촛불의 빛깔이냐 안 그러면 보는 것의 빛깔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이 원형이 자 귀의 이명이나 이 원형이 이명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림자 영자지. 요 둥근 그림자가 이 촛불의 빛깔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보는 빛깔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원형이 이명하고 똑같지요? 이명. 귀에서 나는 소리가 귀의 소리냐? 안 그러면 뭐요? 귀를 듣는 그 소리냐? 이 말이지. 이명은 뭐예요? 이명은 뭐예요? 귀에서 나는 소리죠. 근데 귀가 건강하면 안 들려요. 몸이 좋으면 안 들려요. 또 남도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병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병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명 나면 우리 한약 먹잖아요. 기운이 빠지면 이명이 나거든. 안 가면 귀에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이명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귀병 때문에 일어나는, 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막염, 눈에 있는 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병이 있으면 보이고 병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결막염을 뭐에 비유한다? 무명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무명에. 그래서 자, 아나나 만일 촛불의 빛이라면 이걸 빛깔이라고 해봅시다. 만일 촛불의 빛깔이라면 결막염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원형을 보지 못하고 결막염 환자만 이 빛깔을 보느냐. 이 원형이 만약 촛불의 빛깔이라면 결막염이 없는 사람은 어째 원형을 안 보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죠. 결막염 환자만 이 원형을 보느냐. 만일 보는 견의 색깔이라면 견이 이미 원형이 돼버렸어. 원형을 보는데 만약 견의 빛깔이라면 이 견이 이미 원형이 되어버렸다. 여기 뒤에 견이 이미 색이 되었으니 그 색을 뭘로 한다? 원형이 되어버렸으니 이러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견이 이미 원형이 되었으니 즉 결막염 환자가 원형을 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견이 원명이 되어버렸는데 보는 것이 이미 원형이 되어버렸는데 눈병 있는 사람이 원형을 보는 걸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원형이 이중 삼중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말 뜻이 원형이라는 것이 견이 이미 원형이 되어버렸다면 눈병이 있는 사람은 원형을 보는 걸 뭐라고 해야 되냐? 원형이 그러면 이중 삼중이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또 만일 이 원형이 촛불을 여의고 따로 있다면 방 안에 있는 병풍, 휘장, 상자, 방석을 볼 적에도 원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원형이 견의 빛깔이라면 다른 물체를 볼 때도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원형이 만약 견의 빛깔이라면 견으로 보면은 뭐요? 원형이 요거 볼 때도 원형이 있고 요거 볼 때도 원형이 있고 전부 원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면 꼭 말씀을 하십시오. 견의 빛깔이 만약 원형이라면 촛불 볼 때만 원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요? 책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지금 창문도 보고 이게 다 보잖아요. 그때마다 뭘 본다? 원형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병풍이나 휘장이나 상자나 방석을 볼 적에도 원형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원형이 이 견을 여의고 따로 있다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째서 결막염 환자가 눈으로만 원형을 보느냐.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물체를 볼 때 원형이 없으니 원형은 견의 빛깔이 아니야 이 말이죠. 어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원형이 진짜로 있다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말이죠. 이거는 원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에서 원형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등불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째서 결막염 환자가 눈으로만 원형을 보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오색은 촛불에 있고 견병인 눈병이 원형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눈병 때문에 오색과 원형이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눈병 때문에 오색과 원형이 보이니까 원형은 눈병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허망한 것이라서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딱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싹 다 그냥 원형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눈병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허망한 것이다. 이 전체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은 꽃과 같다. 이 원형이. 제가 우리 조카가 안용수 씨 그거지 저기 아들인데 걔가 저 병준이가 몇 살 때 그때 그거 저기 그 백화점 수영장에서 그때 턱탁 그거 됐지 한 2살 그 수영장에 이제 다 식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거 이제 다이빙 왜 애기들 이렇게 다이빙이요 메칸도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애가 턱을 탁 이렇게 했는데 턱이 탁 갈라지네. 밑에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 위에 소아과가 있어서 이제 막 피를 줄줄 흘리고 이제 뭐 얼마나 다 식구들이 놀래서 이제 글로 올라갔는데 아기가 이제 우니까 앙앙 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그 영동 세브란스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자기 가면 키워보겠다고 여기를 키워보겠다고 해서 이제 전부 이제 아기들을 이제 다 이게 다 잡았단 팔다리를 잡았는데 내가 어디 잡았냐면 애가 이렇게 앙앙 울면은 내가 걔를 정면으로 보는 밑에 다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애가 앙앙 우니까 이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막 벌겋게 안에 살이 그냥 피가 나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새카매지는 거라 갑자기 내 눈이 새카매지더니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라. 그러면서 가물가물 이렇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보고 너무 이제 내가 이렇게 쓰러지듯이 그랬나 봐. 그랬더니 내를 이제 옆으로 애를 잡지 말고 옆으로 앉으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선생님이 더 이상 자기는 못 하겠다 해서 영동 세브란스로 갔더니 거기서 애를 딱 마취를 시켜가지고 딱 앙앙 우는데 이걸 어떻게 깁냐고 애가 자꾸 앙앙앙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취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웠어요. 근데 나 진짜 그때 별을 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왜 까매지면서 별이 반짝반짝 하더라니까요. 그 별이 뭐예요? 가끔 보입니다. 예? 헛것이지. 헛것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 보인다. 나는 그래서 기운이 흐할 때. 너무 놀라가 앙앙 우니까 앞에서 보니까 여기서 막 벌겋게 살이 이렇게 벌어졌다 붙었다 벌어졌다 붙었다는데 까매져가지고 너무 안 그래도 애 죽이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너무 가슴이 쫄리는데 그래서 이 원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헛은 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보는 무명에 쌓여서 견문각지를 하면 전부 다 뭐가 된다? 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로 보고 있다? 전부 헛개비를 보고 있다. 헛개비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뭘로? 전부 둘러보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이미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 자체가 뭘 보는 거다? 헛것을 보는 거야. 헛것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원형을 보는 거야. 몸뚱이 내다 이러면 이미 헛것이라. 그게. 그러니까 몸뚱이 내로서 꽃도 보고 소리도 듣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냄새도 맡고 이러니까 뭐예요? 다 헛것이지. 그것을 망견이라고 해요. 망견이라고. 그런데 개인이 한 것을 별은 망견.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내다 하면 이미 망견이라. 그걸로 견문각지를 하기 때문에 전부 망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 정도라고 해. 뒤바뀐 생각.
우리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뒤바뀐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꿈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꿈이다. 그래서 뭐라고? 꿈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깨달아라. 뭐? 꿈인 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꿈인 줄 깨달아라. 니는 전부 다 어떤 속에 있다? 맨날 꿈 속에 있다. 그래서 이명이 나는 것을 진짜 기차가 지나가는 줄 안다. 허공꽃이 까맣게 별 보면은 뭐요? 그 별이 진짜 별인 줄 안다. 다른 사람 별 아무도 안 보는데 내만 보는데. 이것을 별언망견이라고 해요. 지금요. 그래서 결막염 환자가 다른 사람은 눈이 결막염이 안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 이 원형을. 안 보는데 자기는 보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 원형을 본다고 제 촛불가에는 원형이 있어요. 이러면 뭐예요? 니 미쳤나? 그거 없다. 이러지 사람들이. 이게 뭐하고 같아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거와 똑같아요. 꿈에서. 꿈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좋다고 그거 1등 당첨금 찾으러 가죠. 은행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꿈 깨 그러지요. 근데 우리 공직정보사님은 안 간다면서? 꿈에서 당첨됐는데 왜 안 가? 꿈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왜 꿈이 확실한 줄 알아? 꿈이었으니까. 꿈이었는데 꿈이 왜 꿈인 줄 아냐 이 말이요. 잠에서 했으니까 꿈인 줄 알았어. 잠에서 했지. 깨보니까 예? 이제 깨보니까 아는 거예요. 꿈이 계속 간다면 꿈인 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는 꿈은 꿈에서 깨어보니까 알 수가 있고 요 생식 꿈은 죽어보니까 아는 거죠. 죽을 때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이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내 자체가 꿈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언망견은 이것을 별언망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 개인에게도 별언망견과 동분망견이 동시에 있어요. 별언망견은 후천적으로 생긴 것이고 개인으로 봤을 때 동분망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동분망견에 해당이 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후천적으로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나쁜 환경으로 가면 또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난 애인데 미국 가면은 어릴 때부터 영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이티브 돼버리는 거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따라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본 별언망견이라고 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마땅히 알아라. 오색은 촛불에 있고 견병이 눈병이 원형이에요. 오색과 견병이 전부 눈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원형이란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다. 자, 110조까지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이 말이죠. 원장님. 예. 1년은 우리가 이렇게 힘만 드세요? 예, 하십시오. 예.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윤회를 거듭하면서 산 음력이 지어낸 독특한 오온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개별적인 별언망견의 소치이다. 예컨대 결막염 환자가 보는 원형이 별언망견인 것과 같다. 원형은 눈병 때문에 나타나는 환상이고 원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막염 환자만 보는 경계이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들과 같아서 동분과 별업의 두 가지 견병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문은
숭의제이므로 자세하게 음미하여 이해할 수 있다. 결막염 환자에게만 보이는 문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멸업망견인 신심도 이런 문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뭐다? 전부 헛것이다. 헛것. 그래서 원형과 같다. 뒤바뀐 생각이다. 그래서 온이 공하고 그림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이 비설신이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뭐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내 지금 몸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다 원형과 같다. 결막염 환자가 지 혼자 보는 원형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라는 말이에요. 몸과 마음. 이주선 거사님 되게 쓸쓸하죠. 지금요. 내 몸과 마음이 좀 원형과 같다고 하니까 쓸쓸하지 않아요? 좀 뭔가 자꾸만 이렇게 나한테 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냥 쥔 거 자꾸 놔야 되네. 그 얼마나 서운해요. 원래 그런 건 원래 그래. 그래서 여기서 벼롯망견은 뭐야? 눈병이 났어. 눈병이 나서 그 눈병 난 사람만이 보는 그 촛불가의 그림자, 원형.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봐. 눈병이 없는 사람은. 안 보는데 눈병 난 사람은 그렇게 봐.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어,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데 같이 보는 거예요. 사이클이 똑같이 KBS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아. KBS를 봐도 어떻게 봐요? KBS를 볼 때 제가 보는 거, 또 최정환 거사님이 보는 것, 또 공덕장이 보는 것, 각각 프로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같은 거를 봐도 다르게 봐요. 이것은 벼롯망견이에요. 다 같이 KBS를 보는 거는 동분망견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각각 달라. 보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프로가 다 달라. 그거는 벼롯망견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의 무엇을 보느냐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딸내미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큰애 그거 갈 때 고등학교 때. 니는 드라마 볼 때 뭐 보니? 이랬더니 소품을 본다고 하더라고. 소품. 그래서 드라마 볼 때 소품을 보나? 내가 이랬다. 나 처음 들었거든 그거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이 작가 입장에서 보거든. 아, 어디에 복선이 있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보거든 나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보는 게 다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거를 보면서도 다르게 본다. 아, 맞아. 니는 소품을 보는구나. 소품 위주로. 또 어떤 사람은 TV 볼 때 광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광고 나오면 딴 데 돌려버리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고만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벼롯망견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죠. 이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잠깐만. 예. 그 성의제가 방편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승의제, 출세관법, 제1의제, 최상승법 이 말입니다. 승의제라는 것은. 예. 승의제의 그 반대되는 게 세속제예요. 세간의 상식은 세속제라고 하고 출세관법을 승의제라고 합니다.